7, 800건 나오다가 5,000건 거래가 나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3, 4년 전에 가격 그대로 산다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더 낮다라는 거예요. 전세와 금리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몇 가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내용을 좀 항목별로 정리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내년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한 기사인데요. 뭐 이런 기사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 뭐 90% 이상이 올해 집값 하락한다. 중개사들도 거의 90% 이상이 하락한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기사의 이제 그 내용은 그 KB 경영연구소에서 2023년 부동산 그 보고서를 전망을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사들을 작성한 것인데 굉장히 좋은 보고서입니다. 내용 읽을 것도 많고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설문을 한 내용이 한 그 섹션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기사를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그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아서 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극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기사가 되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이 그 KB 경영연구소에서 이 보고서에서 이 설문조사 기간이 언제였냐면요. 2022년 작년 12월 16일인가부터 28일까지인가 해서 중순부터 말까지가 설문조사 기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점 상황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올해 1월 초 들어오고 1월 3일 날 정부가 규제 완화 발표를 하고 물론 저는 그 전에 이미 좀 긍정적인 사인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11월, 12월이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초에 보시면 뭐 최대 낙폭으로 이번 주에 뭐 하락했어, 뭐 최대 하락폭 키워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었고 뭐 청약 시장에서도 둔촌주공 청약이 뭐 미분양 날 거다 말 거다 해가지고 막 계속 말과 말이 많았었던 시점이었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금리 하면서 온 신경이 어떤 그 세계 지금 시장, 특히 미국의 금리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초기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부동산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이 현장에 계시는 중개사분들도 그렇고 PB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올라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반영된 어떤 판단이 설문조사로 그대로 노출이 된 것인데 마치 그 기사만 보면 저게 언제 설문조사된 것인지 모르니까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때는 정확한 팩트가 하기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인 공포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심리 시장도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특히 작년 11월, 12월이 그 상황에서 전망했을 때와 아마 지금 1월, 2월에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전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시장의 전망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이제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1월 달 거래는 지금 1,400건을 조금 웃도는 정도에서 끝이 났어요. 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2월의 거래량 그때도 제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1월의 거래량을 훌쩍 넘어선 상태이고요. 지금 3월이 아직 2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거래량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작년 5월 거래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수준 유사하게 가거나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추세의 흐름을 봐야 돼요. 절대적인 거래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0건, 6,000건 정도가 사실은 이제 평균치로는 한 4, 5천 건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흐름이 갑자기 거래가 뭐
800건 나오다가 5,000건 거래가 나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흐름을 타고 가면서 조금씩 거래가 늘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이 인지가 생기고 이제 조금씩 시장이 회복되나 움츠렸던 심리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매수에 가담하는 이러한 그림으로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1월의 거래량을 이미 2월달 거래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경기도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2월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5,180건인데 작년 5월에 5,743건이 이때가 거래가 이제 좀 많았었던 시점이었는데 요때가 근데 그 수치를 거의 가까이 와 있어서 요 5월 거래를 넘어서 4월 거래량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또 중간에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시장이 조금씩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풀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그냥 저렇게 단순하게 저 기사 제목에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긴 걸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가져가기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매수 사인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가격에 대한 겁니다. 너무 비싼데, 지금도 저렇게 비싼데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도 거품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의 그 비싸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 그냥 내가 살 수 없는 가격이라서 내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떨어져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게 뭐야? 언제 가격에 비하면 얼마나 올랐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사실은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많네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너무 적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세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언제에 비해서 얼만큼 비싼지 언제에 비해서 얼만큼 올랐는지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접근하기에 너무 비싸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 매수 타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여기는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동입니다. 여기가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죠. 그래서 여기 청량리역이 있고 신담역 답심리역이 있고 레미안 크레시티 미드카운티 그리고 레미안 위브가 이렇게 몇천 세대 단지들이 몇 개나 모여 있는 그래서 준신축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이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2021년 대비해서 한 36% 이렇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것인데 지금 가격 거래 나왔던 걸 보면은 9억 중반에까지 가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9억 4천, 9억 5천 이렇게. 이 가격대가 언제적 가격이냐 봤더니 2020년도에도 이 가격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로 가야 되냐? 보니까 2019년 한 여름 정도 가야 이제 그때 가격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가격 시세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2019년 시세로 사는 거예요. 2019년 여름 한 4년 전 가격대로 지금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비싼 것이냐는 것이죠. 한번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과거 지금 한 2018년도부터 가격이 그냥 안정적으로 올랐다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과연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거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번 그 과거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2016년 입주해서부터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빠졌을 때 가격이 거의 2배도 오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 1년, 10년 거의 8년 넘은 그 기간 동안 2배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거운 가격이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랐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좀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반납하고
20년이 아니라 19년도까지 가격이 내려갔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지로 내려갈게요. 수지가 보면은 성봉역 주변에 뭐 이제 롯데캐슬, 성봉역 롯데캐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편한 세상 수지도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수지, 이편한 세상 수지. 여기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여기 지금 사실 요게 거래가 많은데 정확한 시세를 딱 여기 짚을 수는 없지만 한 30%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1월에도 6건, 2월에도 9건 거래가 나갔어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세는 지금 뭐 어느 정도 가격이냐? 지금 최근에 보면은 9억대 거래가 많거든요. 9억 9억의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가격인가 보니까 2020년 4월에도 9억 5천이었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전체 가격대로 가서 보면 9억대어 있었던 가격이 언제였나? 2019년 가을 이렇게 돼야 그 가격대로 들어가요. 9억으로. 2019년 가을. 그러면 역시 한 3년 반 그 뒤로 더 가서의 시세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니 많은 분들이 9억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격이 움직이질 않았는데요. 여기죠? 1% 올랐네요.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이건 그래프 데이터상이니까 거의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3, 4년 전에 가격 그대로 산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비싸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아파트 더 기간 늘려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100% 올랐으면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밥값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당시에는 한 5,000원, 6,000원대 밥값이 되게 밥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0,000원, 12,000원, 11,000원, 뭐 11,000원, 만 원 이러잖아요. 비싼 거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고요. 밥값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 지금 시세로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가격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침 오늘 그 KB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이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이거 뭐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싸냐 싸냐 이거는 아니고요. 추이를 보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뭐냐 아시죠? 그러니까 지출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 우리가 이제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건데 그 어떤 가계의 그러니까 경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그 추이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보시면 OECD 선진국들은 이미 가격이 한번 많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다 주택 가격이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이렇게 쭉 그전 과거에 뭐 이제 금융위기 시기를 지나면서 그걸 다 회복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두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만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오히려 아직도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어떤 능력, 가계의 경제 능력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따라서 많이 올라가 줬을 것 같은데 단기 우리가 지금 20년에서 22년 요 사이 올라간 것들만 보면 되게 올랐던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렇지 않더라.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가격 하락한 거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너무나 가격이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싼 거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비싸다고 느끼는 게 정말 비싼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근데 내가 살 수 없어서 안타깝다면 내가 가용한 범위 안에서의 어떤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금리가 내려간다 무조건 말씀드린 건 아닌데도 뭐 금리가 또 오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리는 오를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른다고. 오를 것이고 미국도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다만 그 상단, 그 최종금리가 많이 멀지 않은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그 금리 동결을 했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 한은 총재, 그 이창용 총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개 속에 차가 가다가 안개가 너무 꽉 차 있으면 잠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어떻게 된 건지를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 상단 아직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아직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지 무조건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계속 따라 올리겠다 이러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한 번 아니면 뭐 정말 어떤 매우 변수로 인해서 두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 상단은 멀리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 대출금리는 이미 내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코픽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뭐 CD 금리도 그렇고 뭐 국고채 금리도 그렇고 금융채 금리도 그렇고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1월 지나면서.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흔들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크게 막 급증하는 상황으로는 이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황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금리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유명한 포털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커뮤니티, 최대 규모 커뮤니티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카페장님이 그 글을 올려주신 걸 오늘 보니까 매 그 카페에서 검색어 순위를 맨날 올려주시는데 매번 20위까지 안에 뭐 둔촌 주공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제 아파트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전세와 금리가 항상 20위권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리스크 부담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금리 관심이 옅어졌다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우리가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리스크, 크게 느꼈던 그 리스크들이 조금씩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명확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순간, 그때는 시장은 우리가 손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코멘트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이 시점, 뭔가에 대해서 지금 전망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래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겁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명확해지시면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들어가시는 게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맞이했던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 큰 어떤 악재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조금씩 단단했던 얼음이 녹아가는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